백악관이 연방 공무원 수천 명을 해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량 해고 가능성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준비 중이라며 조건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관세 수입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1인당 최대 $2,000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이민법원에서 체포작전을 펼치던 IC 요원들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해 사진기자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을 앞두고 뉴저지 램지 인근 철도 건널목에서 NJ 트랜짓 열차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5.92로 인상됩니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종업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는 $15.23, 장기 요양시설 간호직원은 $18.49가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 수천 명을 해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대량 해고 가능성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조건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 프로그램 삭감 예고가 단순한 협상 전술이냐는 질문에 이는 매우 진짜라고 답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백악관과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매우 간단하다. 조건 없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당국이 이미 대량 해고 가능성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규모는 수천 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동의했다면 이런 논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보트 OMB 국장과 만나 민주당의 핵심 프로그램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삭감할지와 그 조치가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급진 좌파 민주당이 나에게 이런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그들이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니 어쩌면 조용히 신속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견제를 위해 셧다운 카드까지 꺼내든 민주당은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전횡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위험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느 정당이 정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위협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온건파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교착 해소를 위해 오바마 케어 관련 협상은 지속하되 기간을 단축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AP통신은 셧다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상원 내부의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엑시오스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 의원 7명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된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한 랜드폴 상원 의원이 향후 표결에서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의원 7명만 찬성하면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농산물의 수출이 막히면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업 부문에 최소 $100억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을 활용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수개월 내로 배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0에서 $140억 규모의 지원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지원금은 대도 생산자뿐 아니라 농업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롤린스 장관은 11월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항상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세 수입을 농업 부문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루스 소셜에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며 대두가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을 발표할 수 있지만 정부 셧다운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중국 대두 수출량은 총 2억 부셰를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의 10억 부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첫 8개월 동안 1,492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했습니다. 관세 수입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1인당 최대 2,000달러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효과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사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관세가 연간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먼저 빚을 갚을 것이다.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쌓이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먼저 빚을 갚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채를 갚으면서 국민들에게 배당금처럼 배분할 수도 있다며 1인당 1,000에서 2,000달러를 생각하고 있다. 정말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배당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세계 각국에서 거두어들인 관세로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일정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조시 올리 상원 의원 주도로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8월 발의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자찬하며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지만 관세 환급 시행 시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부추길 거란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이민법원에서 체포작전을 펼치던 IC 요원들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해 사진기자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 건물 앞에서 IC 요원들이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강제로 밀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 국적의 사진기자 한 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IC 요원들이 이민법원 절차 중이던 이민자 여성 2명을 체포하던 장면을 기록하던 기자들을 향해 물리적 제지를 가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복면을 쓴 IC 요원이 욕설과 함께 여기에서 나가라며 엘리베이터에서 AM 뉴욕 기자 딘 모시스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에서 사진을 찍던 튀르키예 국적의 사진기자 브랄 엘리볼과 프리랜서 사진기자 올가 페도로바는 다른 IC 요원에 의해 밀려 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볼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페도로반 기자들이 몇 달 동안 같은 장소에서 아무 문제 없이 촬영했다며 사건 당시 요원들은 기자 출입 구역을 제한해두지 않았었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체포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법을 준수하는 이민자와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들에 대한 학대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 차관보 트리샤 맥러플린은 IC 요원들의 행동을 옹호하며 시위대와 기자들이 몰려 체포를 방해했고 IC 요원들은 시위대와 기자에게 뒤로 물러나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라고 거듭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을 앞두고 뉴저지 램지 인근 철도 건널목에서 MJ 트랜짓 열차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 열차 운행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경 뉴저지 램지역 인근에서 뉴저지 트랜짓 버겐라인 열차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철도 건널목으로 회색 SUV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다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차량 앞부분이 크게 부서진 채 건널목에 멈춰섰고 열차는 큰 손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역 주변이어서 열차 속도가 빠르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북쪽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엔 승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SUV 운전자는 어깨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고로 출근길 NJ 트랜짓 운행이 약 40분 정도 지연되면서 뉴욕으로 향하는 통근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5 92센트로 인상됩니다. 올해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종업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는 $15 23센트, 장기 요양시설 간호 직원은 $18 49센트가 됩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뉴저지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43센트 오른 시간당 $15 92센트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9년 발효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안은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올리고 이후엔 매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 등의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보다 시간당 70센트가 오른 $15 23센트가 됩니다. 장기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원은 $18 49센트에서 $18 92센트로 인상되고 노동근로자는 $13 40센트에서 $14 20센트가 됩니다. 또 팁 근로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 5센트로 인상됩니다.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각종 중범죄 발생도 지난해에 비해 상당수 감소했는데요. NYPD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찰을 필요한 지역에 투입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NYPD가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건수는 553건으로 전년 동기 693건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총격 피해자 수는 6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줄었습니다. 올해 3분기에 발생한 총격 사건은 216건으로 전년 동기 256건 대비 1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주요 범죄도 대부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9월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고 7가지 주요 범죄 유형 중 6가지 범죄가 감소했습니다. 살인은 지난달 24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고 강간 13.2%, 강도 4.2%, 중폭행 4.2%, 빈집털이 7.6%, 차량 절도는 10%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뉴욕시에서 발생한 중절도 사건은 전년 동기 4,298건에서 4,401건으로 10% 증가했습니다. 9월 한 달간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는 158건으로 전년 동기 190건 대비 16.8% 줄었고 증오 범죄는 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제시카 티시 NYPD 국장은 NYPD의 정밀한 치안 전략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분기 성적을 만들어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천 명의 경찰을 필요한 지역에 투입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어제 발표한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정부 포상자 명단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선 고 장철호 뉴욕 한인교회 은퇴 목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것을 비롯 김태자 한국음악재단 창립자가 국민포장을, 이영규 미래전략연구재단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고 장철호 목사는 미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을 주도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김태자 한국음악재단 창립자는 재단과 세종 솔로이스트, 평창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창립해 젊고 유능한 음악인들의 세계 무대 진출을 돕고 한국 음악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영규 미래전략연구재단 회장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회장 재직 시절 뉴욕시가 맨하탄 32가를 코리안타운으로 공식 지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위성사진 분석한 결과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새로운 엔진 시험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 등을 발사한 장소입니다. 연구소는 동창리의 연송 수직 엔진 시험 시설에서 지난달 27일 레일이 장착된 환경위험 대피소와 트럭, 대형 크레인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고 테스트 현장에서 배수 작업이 이루어진 듯이 보이는 증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관측된 활동이 새로운 엔진 시험 준비가 아닌 시험대의 단순 유지, 보수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불법 이민 단속을 회피하는 용도로 쓰였던 ICE 위치 추적 앱 아이스블록과 이와 유사한 앱을 삭제했습니다.
이 앱은 익명으로 IC 요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 불법 이민자들이 도주하는 데 쓰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법무부는 법 집행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앱 폐쇄를 요구해왔습니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있는 용감한 연방 법 집행관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티켓이 1일부터 공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지만 아직 본선 출전 국가도 확정되지 않았고 조 추첨도 오는 12월 5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축구 팬들의 열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지난달 진행된 사전 티켓 추첨 행사에 전 세계에서 무려 450만 명이 몰렸습니다. 티켓은 4개 등급으로 나뉘며 조별리그 경기는 최저 $60, 결승전은 최고 $6,730에 달합니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수요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변동가격 정책을 도입해 경기에 따라 티켓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